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3월 3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 좀 할게요. S&P 500 오늘 하락했는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우려가 확대돼서 그렇습니다. 또 트럼프의 전략적 암호화폐 비축 발표 이후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급등했는데 오늘은 또 다시 조금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잠깐 그것도 살펴보겠고요. 소비 시장을 전망할 수 있는 기업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우려를 표명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의료진을 위한 음성 AI 비서 드래곤 코파일럿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들 10개를 좀 정리해봤고요. 아카데미 시상식이 어제 있었는데 이것도 간단히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빨간 모습인데 맨 위에 거는 미 주요 지수들, 두 번째는 크립토, 암호화폐들, 세 번째는 금과 관련된 많이 좀 다르죠. 쭉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월요일에 하락하면서 2월 하락세를 계속 3월이 됐는데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시행 기한이 다가오면서 경제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S&P 500 지수는 0.4% 하락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고 나스닥 종합 지수는 또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5% 급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2월 하락장을 마무리한 직후 나온 것인데 다우와 S&P 500 지수는 2월 한 달간 1% 이상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4% 하락하며 2024년 4월 이후 최악의 월간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제조업과 건설업 관련 경제 지표가 미국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경제 지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인데 특히 금요일에 발표될 2월 고용 보고서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주요 교육국을 대상으로 수입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한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제안은 최근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요. 트레이더들은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어제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될 정확한 관세율은 아직 유동적이라며 최대 25%에서 조절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추가 10%의 관세가 확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멕시코가 미국의 중국산 제품 관세와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멕시코가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FWD 본즈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크리스 럽키는 주식시장이 이번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관세는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주말 동안에는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전략적 암호화폐 비축, 스트래지c 크립토 리저브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한때 9만 3천 달러를 돌파하며 금요일에 최저치 대비 19%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같은 기간에 이더리움 13%, 약 2,300달러까지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비트코인이 9만 아래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주식도 강세를 보이는데요. 코인베이스는 주가가 6% 상승했고, 라빈후드는 7%, 마이크로스트레지는 13%까지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비트코인 비축 정책에서 전략적 암호화폐 비축으로 방향을 선회한다고 발표를 했죠. 해당 비축에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등 주요 암호화폐가 포함될 예정인데요. 최근에 조정 장세를 보이던 암호화폐 시장이 이번 발표는 긍정적인 촉매자가 되긴 했습니다. 지난주 비트코인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9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1월 사상 최고가 대비 25%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지지선이 붕괴되면서 7만 달러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제기됐었는데 일부 고위험 코인들은 비트코인보다 더 큰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고요. 이번 주에 투자자들은 전략적 암호화폐 비축 계획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주목하고 있는데 백악관의 AI와 암호화폐 담당 수석 고문인 데이비드 sak스는 트위터에 지금은 X죠. 더 많은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된 첫 번째 백악관 암호화폐 정상회의 화이트하우스 크립토 서밋에서 추가 발표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현재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이번 회의에서 공개될 세부 정책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 소매업체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관세가 가격과 기업 운영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타겟, 코스코, 에버크롬비 앤 피치, 주요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과 경영진이 관세로 인한 지출 변화에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보여줄 것이고요.
지난주까지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94%가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전년 대비 이익은 16.9%, 매출은 5.2% 증가했습니다. 이번 주 다시 정리해드리면 화요일에 베스트바이, 타겟, 놀스트롬, 수요일에 플라커, 에버크롬비 앤 피치, 목요일에는 메이시스, 코스코, 브로드컴, 갭이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오마하의 현인이라 그러죠. 오라클 오마하.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버핏은 관세는 일종의 경제 전쟁이라면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소비자에게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요정이 대신 내주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Tooth Fairy doesn't pay them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발언은 94세인 오마의 현인이 트럼프의 무역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첫 사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캐나다산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제품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고, 이에 대해 중국은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의료진을 위한 새로운 음성인식 AI 비서 드래곤 코파일럿을 공개했습니다. 드래곤 코파일럿. 이 도구는 기존의 음성 입력 솔루션 드래곤 메디컬 원과 자동문화 문서화 도구 덱스 코파일럿을 통합한 것으로 진료 기록, 의뢰서, 방문 후 요약문 등을 자동으로 작성해서 의료진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최고 의료 책임자인 데이비드 류 박사는 이 기술을 통해 의료진이 컴퓨터가 아닌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5월부터는 미국과 캐나다에 정식 출시가 되고요. 이후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까지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살펴봐야 할 10가지 주식시장 주요 이슈입니다. 멕시코, 캐나다 수입품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가 내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상승한 이야기. 세 번째로는 테슬라를 모건 스탠리에서 최고 추천 종목으로 선정한 이야기. 네 번째로는 치폴레의 목표가가 상향된 이야기. 다섯 번째는 크로거 CEO가 사임 발표한 이야기. 여섯 번째는 AB 인베이브 독일 도이치뱅크 매수를 추천한다는 얘기. 일곱 번째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대해서 JP모건이 매도 의견을 냈다는 이야기. 애플의 AI 음성 비서 출시 연기 이야기. 에브비의 비만 치료제 시장 진출했다는 이야기. 덴마크와 아밀란 치료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텔은 엔비디아, 브로드컴 반도체 생산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주목해야 될 종목은 테슬라, 비트코인, 크로거, 인텔, 애플이 되겠습니다. 오스카상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객들 만날 때뭐 이런 거 조금 아는 척 하시면 좋죠. 아노라라는 영화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노라. 최다 수상작이 되었는데 작가 겸 감독 쇼 베이커의 이 작품은요. 작품상, 감독상, 본상, 편집상, 여우주연상. 주요상 가운데 남우주연상만 받았습니다. 5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주요 수상자만 다시 보면은요. 나무주연상은 에이드리언 브로디가, 여우주연상은 조 셀다나가 지금 화면에 나와 있죠. 나무주연상은 퀴어린 컬킨이 선정되었습니다. 한편 이 시상식이요. 후루에서 스트리밍이 되었는데 시청자들 일부는 주요 부분 발표 직전에 방송이 끊기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고 하는군요.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는 일요일에 서머 타임이 시작됩니다. 참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